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나라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투자해도 이루지 못한 일을 다른 나라가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장을 차지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와 태도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도쿄의 긴급 세미나. 몇 년 전 도쿄 한복판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주요 산업계 인사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정부 관계자, 연구소 책임자들이죠. 회의실에 화면 하나가 켜집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차세대 핵심 소재 시장 점유율 현황. 그 숫자들을 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웃음을 멈췄고 어떤 분은 급히 펜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말없이 앉아서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발표자가 입을 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부 아직 시장이 작잖아라는 착각. 그런데 발표 도중에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너무 호들갑 아닙니까? 낙관적인 전망일 뿐 아닙니까? 그럴듯한 반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규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새로운 산업은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죠. 하지만 그 산업이 커지기 시작할 때 누가 이미 공장을 갖고 있느냐가 승부를 갑니다. 연구실에서 만든 샘플 몇 개가 아닙니다. 매달 매주 실제로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생산 라인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승부는 논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생산 라인으로 결정됩니다. 삼부 양산의 비밀 마이너스 천재가 아니라 반복. 여기서 핵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 사례는 보통 멋있게 포장됩니다. 천재 과학자의 획기적 발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선도.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아주 지루한 반복의 연속입니다. 오늘 실험하고 실패합니다. 내일 조건을 바꿔서 다시 해봅니다. 또 실패합니다. 모레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겁니다. 발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실패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제 라인을 올렸습니다.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하면 그날 밤에 원인을 정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다시 실험을 돌립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시도 횟수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쪽이 이깁니다. 천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사부 우리가 가르쳤다는 말의 함정. 이때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남이 해놓은 걸 따라하는 데 능하죠. 애초에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것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발표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이 문제입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를 깎아내려서가 아닙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 자신이 현실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틀에 갇혀서 설마 저들이 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사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단정 짓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부 세계가 한 곳으로 향할 때 발표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세계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화살표 하나, 중동에서 화살표 하나, 북미에서 화살표 하나. 모든 화살표가 한 도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어느 산업 단지였습니다. 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그곳으로 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이 훌륭하다는 칭찬은 그냥 칭찬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공급 계약은 돈이 됩니다. 실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늦게 뛰어든 쪽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 이미 승부의 70%는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장사를 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첫 손님을 잡는 것과 100번째 손님을 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미 노하우가 쌓여 있고 고객 신뢰도 쌓여 있습니다. 산업도 똑같습니다. 육부 압박받을 때 태도가 기술을 지킨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압박이 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 공유를 해달라. 공장 합작을 하자. 핵심 공정 정보를 달라. 어떤 나라들은 이런 압박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큰 나라가 요구하는데 어떡하지?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명확했습니다. 선별적 협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 공정은 공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장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질질 끌수록 상대는 더 큰 요구를 해옵니다. 망설일수록 입지가 약해집니다. 빠르게 선을 긋고 빠르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결국 기술을 지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아이가 떼를 쓸 때 부모가 망설이면 아이는 더 큰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아이도 그 선을 배웁니다.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7부 결론 마이너스 이긴 건 소재가 아니라 방식.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이긴 이유는 뭐였을까요? 천재 과학자 한 명 때문이었을까요? 엄청난 자본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실패를 보고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실험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결정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만드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일단 실행하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셋째, 현장이 중심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판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시도 횟수가 쌓였고 노하우가 쌓였고 결국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실행을 반복하면서 계획이 완성됩니다. 어느 쪽이 더 빨리 진짜 답에 도달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꿉니다. 화려한 발표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장 문을 여는 사람들이 바꿉니다. 비웃음을 들어도 묵묵히 기록을 남기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 두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속도와 태도. 빠르게 움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결국 승부를 가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